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제재의 미-중 정면 충돌, 반도체에서 첫 대결, 대만 자국 인력 빼간 중국 반도체 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편이 중국으로 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국도 빠른 진화에 나서서 다시 어느 정도 원상복귀는 되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이죠. 이렇듯 중국의 파편이 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 센스타임, 드론 업체인 DJI입니다. 특히 DJI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드론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DJI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교역 등 협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러시아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견제구를 던졌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형국이죠. 또한 중국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이를 틈타 러시아 시장 확대를 노리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만도 불법으로 인력을 스카우트해간 중국 대륙의 반도체 기업 및 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고 있죠.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제재의 미중 정면 충돌, 반도체에서 첫 대결입니다. 미국은 러시아향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죠. 여기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과 에너지 제재에는 이행을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조건은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대결을 택한다면 미중 양국 간 치열한 제재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현재 미국의 대러 제재 경제 제재는 크게 일부 금융기관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쉬프트에서 배제하는 금융제재,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막는 에너지 제재, 그리고 반도체, 전자, 통신 등 이 분야의 제품을 수출을 규제하는 기술 제재, 이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중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은 자국 기업들에게 불똥이 떨어진 반도체 등 기술 제재이죠.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가 명분 없는 특정국의 일방적 제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입장을 피력 중이죠.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지난 24일 전자,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통신 등 7개 분야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에 러시아 수출을 규제하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FDPR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FDPR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은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FDPR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자국 기술을 썼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사업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생산 설비 및 재료,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심 기술을 쓰지 않는 사례는 찾기 어렵죠.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은 미국 독자 제재의 효력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FDPR에 가공할 영향력은 한때 세계 최대의 5G 중계기 공급업체이자 삼성전자와 더불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이던 화웨이의 몰락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19년 화웨이의 공급망 마비를 겨냥한 제재를 가동하기 시작을 했죠. 제재 초기만 해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에도 끄떡없다라고 하면서 때릴 테면 더 때려봐라라는 등의 이러한 발언까지 할 정도로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려도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2020년 화웨이 제재에 FDPR을 도입을 하자 상황이 역전이 되었죠. 화웨이에 대한 FDPR의 제재의 도입으로 화웨이는 TSMC, 삼성전자 등 어느 곳에서도 첨단 공정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돼서 스마트폰 부분에 몰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화웨이의 FDPR 제재의 효과를 본 미국은 같은 방식으로 대러 제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러 제재에 구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중국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죠. 중국 회사들을 압박하면서 만일 중국이 미국에 도전을 해온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를 콕 집어서 만일 중국 기업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SMIC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급도 향상이라는 중국 전략 차원에서 대규모 직접 투자를 단행을 했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육성 중인 기업이죠.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EUV 노광 장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EUV 노광 장비가 아닌 DUV 장비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 그러면서 26나노 제품을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SMIC를 통해서. 이미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교역 등 협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미국에 대항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 회사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렛대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침공 전인 지난달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전략적 대가를 지불할 뿐 아니라 중국은 이를 지원할 경우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 상황이죠. 미국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속내를 간파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미리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왔죠. 사실 앞서 화웨이, SMIC, 센스타임, DJI 등 많은 중국 기술 기업이 먼저 미국의 기술 제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때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로 반격하겠다라고 공언하곤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반격 조치는 나온 적이 없어요. 반격 발언은 이러한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발언 자체가 대중 청중들을 위한 발언일 뿐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미중 신냉전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점점 대담해진 중국이 과거와 달리 미국의 제재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맞대응을 나설 시점을 재고 있다는 관측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미국과 제재전쟁을 치르기 위한 법적과 제도적으로 준비가 이미 마련되었다는 점이죠. 중국은 작년 6월 반외국제 제재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 조직을 보복 명단, 블랙리스트에 올해에 한해서 지금 중국의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이죠. 전문가들은 비록 미국의 대러 기술 제재가 직접 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집행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중국이 어쩌면 반외국 제재법을 발동을 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발동을 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제재 주먹 사이에서 어디에 맞는 게 덜 아플지를 판단해야 될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이 사이에서 어디에 제대로 서야 될 것인지, 이 제대로 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반외국 제재법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제재 이행을 위해서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끄는 TSMC를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죠. 미국이 중국을 세계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이 절실한 첨단 산업의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거래를 끊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스스로 자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5G, 반도체, AI, 바이오 등 중국의 거의 모든 핵심 산업을 압박하는 제재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마냥 기술 분야에서 난타를 당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거대한 자국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해서 반외국 제재법을 발동하는 반격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번엔 표면적으로는 대러 제재가 자국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을 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날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엄정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위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제재는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 지금 확대 관할 같은 경우는 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그래서 FTPR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적용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오 대변인은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입장에서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 관련 당사자들이 화웨이와 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강화를 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미국 매체들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거짓 정보를 연이어 유포를 하면서 갈등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어부지를 노리고 있는데 그 수단이 비열하고 속셈이 음험하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대만이 자국 인력을 빼간 중국 반도체 기업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 내 반도체 기업 및 부품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대만의 반도체 인력을 스카우트해 간 것에 대한 칼을 빼들었죠.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대만 사법당국은 타이베이, 타오위안, 타이중과 현재 최대 반도체 산업 허브인 신주 등에서 14곳을 압수수색을 해서 조사를 하고 60여 명의 중국 대륙 기업의 관계자를 소환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중국 본토 기업에서는 떠오르는 칩 설계 툴 스타트업 기업인 허페이 아메닥을 비롯해서 비마이크로 그리고 베리 실리콘 칩 기업의 대만 현지 사무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번 조사는 글로벌 칩 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칩 생산을 더욱더 확대해야 될 상황.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러한 반도체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뺏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보기 싫다라는 것이죠.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은 승인 없이 해외에서 핵심 기술 및 영업 기밀을 사용하거나 경제 스파이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는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체 반도체 공급망 수준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대만의 엔지니어와 핵심 기술의 수요가 중국 내에서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이 반도체 칩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참가를 했는데 중국 기업은 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TSMC에서 주문을 받아서 많은 부분의 칩을 주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거의 무산이 됐죠. 이렇게 되면 다른 칩 제조 업체들,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한데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은 SMIC, 그리고 드론 업체, 드론도 지금 필요하니까 DJI, 그리고 다른 기술 기업들,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칩 부족 현상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같이 제재를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